콜라겐 검색하고 있어? 요새 막 피부도 처지고 막 중년 여성들한테 콜라겐 좋다고 그래서 한번 보고 있어. 아직도 콜라겐 안 먹고 있다고? 뭘 믿고 안 먹고 있어? 더 젊은 나도 먹고 있는데. 뭐야. 그런데 너 뭐 먹어? 근데 콜라겐 진짜 효과는 있는 거야? 우리 몸에 5만 군데 우리 연골도 콜라겐이고 힘줄도 콜라겐이고 피부도 콜라겐이고 뭐 다 콜라겐인데 그 알약 하나 먹어가지고 그걸 해결하겠다 그러면 이게 맞는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은 첫 번째 콜라겐 알아야 될 게요. 우리 몸의 단백질의 종류가 한 최소한 2만 종이거든요. 왜냐하면 유전자가 2만 종이고 유전자 하나하나 단백질 한 종류를 코딩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 면역 단백질까지 치면은 거의 한 10만 종 넘을 거예요. 10만 종이나 되는 단백질이니까 하나의 양은 뭐 0. 몇 프로, 0.00 몇 프로 거잖아요. 근데 콜라겐 딱 하나가 우리 몸의 25에서 35%예요, 단백질에. 그러니까 다른 모든 단백질을 치고 압도적으로 많은 단백질이잖아요. 야, 그러면 우리 몸의 단백질의 양이 한 10kg만 돼도 그 중에서 20% 이상, 30% 가까이가 콜라겐인데 그 많은 양을 그 알약으로 해결하겠다고? 나는 그게 자체가부터 좀 이상하다 생각합니다. 뭐 우리 몸에 5만 군데에 우리 연골도 콜라겐이고 힘줄도 콜라겐이고 피부도 콜라겐이고 뭐 다 콜라겐인데 그 알약 하나 먹어가지고 그걸 해결하겠다 그러면 이게 맞는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단백질, 탄수화물 이런 건 권장량이 있을지 모르지만 더군다나 펩타이드를 넣고 뭐 이 정도로 자기들이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기준은 있을 리가 없는 것 같고요. 우리 몸의 3대 영양소 중에 하나인 단백질의 가장 흔한 종류가 콜라겐이다. 특징이 뭐냐? 흡수가 잘 안 된다는 거. 옛날에 늙은 소 같은 경우 몸에 있는 힘줄 같은 건 엄청나게 찔거하고 아무리 씹어도 안 씹어지잖아요. 옛날에 지금처럼 뭐 이런 강철이 있지 않았으니까 제일 질긴 것 중 하나가 뭐 고래 힘줄 같다. 얼마나 그게 안 질겼으면. 그렇게 단단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효과가 안 풀린다. 안 풀린다는 뭐죠?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는 흡수 안 된다 거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중에서 제일 흡수 안 되는 것이 콜라겐이라서 돼지 껍데기 먹으면 쫙쫙 빨려 들어와서 우리 피부 됐으라고요. 옛날에는 암 콜라겐을 넣고 먹으면 네 피부 튼튼해져요, 좋아져요, 탱탱해져요. 그러다가 그거는 이제 한물 간 것 같고 그 다음 유행이 나온 게 이제 자 그럼 나는 끊어줄게. 끊어줄 게 얼마큼 끊었는데 그거 나와야 되면 잘 안 나와요. 근데 어떤 성분 보니까 그건 좋더라고요. 글리신, 프롤린, 하이드록시프롤린 여기 핵심 성분이거든요. 근데 좋아. 딱 자세히 봤더니 30mg이야. 30mg이면 0.03g. 그럼 그치 그 알약 통에 다 들어있는 건 합하야 1g이야. 그럼 우리 몸속에 있는 단백질 중에서 30%가 콜라겐인데 그 1g 먹었어 도대체 얼마만큼 어디 발라가지고 얼마만큼 표시가 날지. 이걸 놓고 무슨 피부가 막 탱탱해진다 그러니까 이건 수학을 훨씬 뛰어넘는데? 딱 먹으면 자 이게 소장에 가서 흡수가 돼야 되는데 아미노산으로 보면 하나짜리 하나가 많이 될 거고 3개 넘으면 흡수가 안 되거든요. 이게 풀어주고 끊어주고 잘라주고 했으니까 좀 더 흡수가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딱 피부로 간다. 글쎄요. 그게 이제 뭐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게 콜라겐 자체가 나쁜 성분은 아니니까 뭐라고 하기 힘들지만 그게 그렇게 기대한 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우리가 콜라겐 먹어서 콜라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콜라겐은 단백질이다. 단백질은 뭐냐? 구성하는 아미노산이 있다. 근데 예전에 비타민 C를 먹으라고 했던 이유가 콜라겐 때문에 그러거든요. 콜라겐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에서 라이신과 프롤린이 더 단단하게 결합하기 위해서는 OH기가 더 붙어야 돼요. 근데 OH기를 더 붙여준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C가 하는 거예요.
예전에 선원들이 뭐 다른 건 먹었는데 비타민 C를 안 먹게 되니까 문제가 생겨서 비타민이 뭐 붐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밝혀진 게 비타민 C가 무슨 역할을 하냐 봤더니 우리 몸의 모든 뼈대는 콜라겐으로 돼 있는데 세포의 뼈대든 뭐 힘줄이든 뭐 안 쓰이는 데가 없어요. 견고하게 붙잡아지는데. 근데 비타민 C가 없으니까 프롤린까지는 있는데 하이드록시 프롤린을 못 만드는 거죠. 못 만드니까 콜라겐이 약해지니까 여기 잇몸이라든가 오만 군데 약해진 데서 피가 터져 나오는 거죠. 콜라겐이 부족하다. 그럼 실제 심하게 부족하면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이 약해져서 세포, 피부도 약해지겠죠. 그러면 세균 침투도 쉬워질 거고 상처도 안 나을 거고. 그러니까 비타민 C 먹으면 비타민 C가 뭐 감기 바이러스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기본 뼈대가 튼튼하니까. 근데 요즘 비타민 C 모자라나요? 근데 비타민 C도 많이 먹은 상태에서 단백질도 많이 먹는 상태에서 또 거기다가 콜라겐까지 많이 먹어야지 뭐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면 참 뻑뻑한 일이죠. 그래서 비타민 C다 약발 떨어지니까 콜라겐 하다가 콜라겐 약발 떨어지니까 저분자 약발 떨어지니까 그다음에 또 뭐 하려고 그 유행 따라 흐르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약간. 양해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식품이 약이 아니잖아요. 제약 실험처럼 제대로 실험해가지고 입증성 막 그 정도 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봐야 되죠. 뭐. 야, 그 정도 약간 효과 가지고 무슨 기능성 식품 아니 그러면 효과가 뛰어나면 식품이라 그러면 되나? 약이라 그래야지. 전문가의 용량 제한을 받아서 당신은 이렇게 먹으면 기능성 식품의 기능이 이만큼 있다 그래야지 식품 기능이 아니라 이만큼의 기능이 있어 약처럼 작용할 거다. 이건 말이 안 된 거라서 원래 취지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실험도 좀 어찌 보면은 이 정도 갖고 인정을 받고 이 정도 기능 갖고 기능을 그냥 좀 기분 좋게 먹는 정도로 생각해야지. 기능식품이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생각하셔야지 약처럼 생각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